마지막 과목 법규입니다. 2020년 3회차 법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나오는데요. 바로 근로계약기간은 뭐에다가 써야죠? 그렇죠. 계약서에다가 쓰는 것이지 취업 규칙에다가 모든 사람 동일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10가지의 법령 가운데서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고 이렇게 상시 10명 나오면은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상시 30명 이상 나오면은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주에게 적용된다라는 것 덧붙이면서 8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인데요. 노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령이죠. 헌법 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존해서 최저임금 나오면 시행인지 잘 보라고 했는데 맞게 잘 써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받는 것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법령에서 사라져서 그렇지 고령자랑 관련된 것은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어쩌고저쩌고법이 따로 있어서 이 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성과 연소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이 아니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번. 방금 말씀드렸던 고용상 어쩌고저쩌고법 이번에 25년부터 27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4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어쩌고저쩌고법 이렇게 제가 하고 싶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보통 기본계획은요. 직전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좋은 이야기가 다 있으면 맞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보기 1, 2, 3, 4번으로 나와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서 고르라고 할 때는 보통은 거의 다 맞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 맞는 얘기겠지 하면서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취업의 촉진에 관한 거 맞겠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직전계획 이것만 잘 보면 특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해당한다. 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근로기준법령상 우리 거의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했던 법령이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한다. 또 맞는 이야기고요. 통상임금이 나올 때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랑 잘 구별되어서 정의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또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3개월 나누고 그 일수를 총일수로 나누는 것 이거 우리 많이 봤다. 이제 더 이상은 안 속는다.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틀린 것으로 답 3번입니다. 넘어가서요. 86번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람들 누구냐 하는 질문인데요. 답 바로 나옵니다. 제조업 나오면은 우리 법령과 사실 정보에서도 노동에서도 제조 관련된 것이 나오면 거의 답일 확률이 많다 해서 눈 크게 뜨고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실 현대나 삼성이나 제조업의 제조업 시작해서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기업 사람들은 구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 문제에서 아까 전에 어디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해당되지? 하고 이렇게 법령의 제목이 잘 구별되지 않을 때는 문제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은 교육을 시켜서 직업능력,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이분들이 주요 대상자가 되고 아까 전에 헌법 32조와 같이 노동과 관련된 법 전체에는 모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연소자와 아까 전에 뭐였죠? 우리 국가유공자, 상위군경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3개만 해당한다라고 딱 구별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 연이어서 2문제 나왔네요. 이 훈련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나왔는데요. 와, 완전 땡 잡는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훈련 전용 시설에서 따로 하는 것은요. 집체 교육이죠. 현장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원격은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훈련 전용 시설이나 그 밖에 띵띵띵띵띵띵이 나오면은 이 방법은 집체 훈련이구나 라고 가볍게 답을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안에 들어가는 숫자 나오면은요. 우리는 보통 3, 5, 30, 15 이 안에서 답이 나올 텐데 어떤 내용을 묻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질병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대요. 그렇죠? 이런 이유는 신청할 수 없어도 연기해 주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사유가 끝난 이후 30일,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지만 이미 한번 연기했으니까 더 많이는 줄 수 없고 한 달 이내, 그 이유가 끝난 이후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래 육아휴직 급여는 1년 정도 있긴 하는데요.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사유가 끝난 이후에 30일 동안 더 연장해 준다라고 확인하시고 8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네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그렇죠. 제가 조개 껍데기 주면, 그렇죠. 열폭 뚜껑 열려버린다 그랬습니다. 일시컷 했는데 요즘 통용되는 돈으로 줘야 되고요. 직접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안 되고 그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 나누어서 주면 월급 아닙니다. 한 번에 그 계약했던 금액 전체 다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이런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는요. 휴업수당에 해당하겠네요. 휴업수당 받아야 되는데 휴업수당은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이 아니라 자기가 받던 금액,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도 아니고 100분의 70을 줘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휴업수당 말고 여러분 휴업보상 생각나십니까? 이미 내가 다쳐서 이거는 사장님의 잘못으로 아니면은 사용자의 기책사유, 꼭 잘못이라기보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 일을 못할 때는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이지만 내가 다쳤어, 회사에서. 그래서 일을 못하고 쉬어야 돼. 그래서 그 대가로 보상을 받아. 휴업보상은요. 그렇죠. 평균 임금의, 지금 여기에 나온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을 받는다라고 플러스로 정리해 두십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채권 내가 받아야 되는 그 권리는요. 3년간 맞습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일정한 날짜에 그렇죠. 월급날 10일인지 25일인지 뭐 30일인지 정해놓고 그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답 2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휴업수당과 휴업보상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금 문제 오랜만에 나와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살펴봤고요. 9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이번에 해당하지 않아서 9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연이어서 해당하지 않는 문제 나오네요. 91번 넘어가서 92번 살펴왔습니다. 92번 하다가 혹시 여러분 빠른 눈으로 답 미리 보셨나요? 네, 여튼 안 본 걸로 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거 찾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당연히 차별하면 아니 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맞고요. 세 번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뭐 해도 사건, 사고 일어나는데 2년에 한 번 하면 곤란합니다. 여튼 규정은 1년에 한 번 한다라고 정리하면서 9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데요. 자, 이번에요. 위원회에 나와서 제가 카페에 위원회 4가지 정리해 놓은 거 참고하시면서 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위원회 한번 잘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이죠. 9명. 그리고 임기는 3년 한 차례 연임 맞고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4분의 1이 요구하면은 그렇죠. 이제 소집해서 뭔가 회의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 사실 1번에 답 나오면 3번, 4번은 거의 답으로 체크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문장을 잘 확인하시면서 카페에 올라가 있는 위원회 4가지 잘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4번입니다. 고용사항 어쩌고저쩌고 안 나오니까 또 한 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95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 자격 상실일. 상실이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상실이가 나왔는데 갑자기 상실이를 보니까 상실이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상실일 하면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상실되는 거 딱 2가지만 그 다음날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당일이라고 했는데 그 2가지 이직과 사망이었죠. 그래서 이직과 사망을 제외하고는 다음 날이 나오면은 틀렸다 해서 답 4번입니다. 아, 나는 그렇게 모르겠다. 여러분이 한번 차근차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6번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령 입안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심의회가 위원회가 그래도 1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4가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 고용정책기본법령이 빠져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외워야 할 것이 엄청 많은 부분이었거든요. 여하튼 우리가 복된 기수가 맞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9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 아, 복되긴 복됐는데 25년에 변경된 부분이 좀 있죠. 아, 결국은 인생은 돌고 돌아 다 원점인 것 같네요. 평등해요, 평등해. 빠진 건 빠졌지만 자꾸 변경돼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육아휴직. 변경된 어려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버렸네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막 육아휴직 기간 한 10년 정도 주면은 정말 출산율이 좀 올라갈까요? 아, 여하튼 공무원인 제 땡땡은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제 땡땡은요 3년 쉬더라고요. 아이가 3명이에요. 3명 출산했어요. 9년 쉬더라고요.
뭐 여하튼 육아휴직 기간으로 개인적으로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3년 또는 10년 이러면은 또 남자들이 너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대구마고 제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해봤고요. 1년이다. 아직은 1년이고 뒤에는 그래도 상식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서 퇴직금, 평균 임금 산정할 때 다 포함된다라는 거 곱하기 할 때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이런 법률에 따라서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서 육아휴직 갔다 와도 쉬었던 만큼 더 일할 수 있다라고 몇 번 강조드렸던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9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 소개업과 겸업하면 안 되는 사업이 아닌 것, 해도 되는 것 물어보네요. 결혼 중개업 한다 그래 놓고서는 그렇죠. 직업 소개하면서 신부로 신랑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파견 근로자는 파견 근로자 하면서 할 수 있네요. 단란주전하면서 술집에 보내면 안 된다고 했고요. 숙박하면서 남들 자는데 거기에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렸고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파견 사업하면서는 직업 소개 사업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서 9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는데요. 실업의 인정은 내가 실업이야 우겨봤자 소용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뭐요? 누가? 직업안정기간에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고요. 3개월 동안 고용된 자는 일용 아니고 오늘 일자를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도 1년에 한 번, 육아휴직도 1년, 그리고 일용 근로자도 1개월 미만. 오늘 넘버원이 아니죠. 1이 3번 나왔으니까 넘버원이랑은 상관이 없고 여하튼 1인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직은요.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그리고 실업은 그렇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틀린 것은 답 2번 확인하시면서 마지막 문제 10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뭐가 틀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목적으로든 구인자는 사장님이죠. 사람 구하는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구인자한테는 우리 회사 오세요 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응모자, 사람을 모집하는 응모자한테 이런 다른 이익을 취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나오니까 이 문장 딱 나오면 그래 구인자는 된다고 했어. 응모자가 아니라고 했어. 라고 딱 정리하면서 이 부분 넘기시기면 좋겠지만 저는 마지막 문제니까 여유를 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렇죠. 미리 등록할 수 있게도 해준다라고 했던 것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근로자 공급사업과 파견사업에서만 허가가 맞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맞게 잘 나왔고요.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의 이유로 직업 소개를 할 때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 맞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을 하는데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령과 성별로 차별하면 아니 된다로 이번 법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 2, 3회 잘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다음 회차 때 다음 연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